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할 제니 선생님이에요. 모두들 국어 나 교과서 174쪽을 펼쳐주세요. 국어 나 교과서 174쪽입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1.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제동이의 일기를 읽어봅시다.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등을 적은 글을 일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줄 테니 여러분은 손으로 글을 짚으며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2020년 6월 7일 수요일. 날씨, 채소가 자라기 좋은 날씨. 학교 텃밭에서 생긴 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뒤뜰에 있는 텃밭에 갔다. 텃밭에는 아기 상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었다. 어서 쑥쑥 자라라. 빈 우유갑에 물을 떠서 상추에 부어주었다. 조금 있으니 축구공 하나가 텃밭으로 날라왔다. 뒤이어 상진이가 뛰어왔다. 상진이는 성큼성큼 텃밭으로 들어가 축구공을 꺼내왔다. 상추 몇 포기가 상진이의 발에 밟히는 걸 보니 속이 상했다. 나는 상진이에게 말했다. 상진아, 상추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상진이가 나를 빤히 보며 되물었다. 무슨 마음? 지금 발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발이 있었으면 벌써 달아났을걸? 상진이는 밟힌 상추를 보더니 멋쩍게 웃었다. 나는 상진이에게 긴 막대를 이용해서 공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우유갑에 물을 더 떠다가 상추에 부어주었다. 상진이도 미안했는지 옆에서 조금씩 거들었다.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교과서를 한 장 넘겨봅시다. 2번. 제동이의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제동이와 상진이가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네, 학교 뒤뜰에 있는 텃밭입니다. 여러분도 따라 써보세요. 2번. 상진이가 학교 텃밭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축구공을 찾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써보세요. 3번. 제동이가 상진이에게 말을 건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상진이의 발에 밟힌 상추를 보고 속이 상했기 때문이었죠. 함께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글을 마저 쓰세요. 답을 다 적었다면 함께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말과 행동, 세 번째는 마음을 드러낸 말입니다. 이 3가지 힌트를 살펴보면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상황입니다. 1. 학교 뒤뜰에서 있었던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는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보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의 설명을 볼까요? 상진이가 텃밭에 들어가 상추를 밟음. 이때 제동이의 표정을 주목해 주세요.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상진이가 텃밭에 있는 상추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설명을 완성해 봅시다. 제동이가 상진이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나요? 네, 텃밭에 들어가 상추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죠. 함께 적어보세요. 이때 상진이의 표정을 봅시다. 제동이의 말을 듣고 깨우치는 듯한 표정이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교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보세요. 여기에서는 글에 묘사된 글쓴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 겁니다. 글쓴이인 제동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볼까요? 상진아 하고 부르고 난 뒤 어떠한 말을 했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은 잠시 교과서를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제동이가 한 말을 슬쩍 보고 오세요. 정답은 상진아, 상추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입니다. 적어볼까요? 상진아, 상추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렇죠. 우유값에 물을 더 떠다가 상추에 부어주었었죠. 상추라고 써봅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제동이의 마음은 어떤 것 같나요? 네, 상진이의 발에 밟힌 상추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주면 상추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글쓴이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직접 쓴 부분을 찾아서 마음을 짐작해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교과서를 한 장 앞으로 넘기고 그래서 상추가 건강하게로 시작하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글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상추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이 문장은 글쓴이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 박사님의 말씀처럼 글쓴이의 마음은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국어나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어 활동 교과서 60쪽을 펼쳐주세요. 국어 활동 교과서 60쪽입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1. 벌이 무서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일기 한 편을 읽어줄 테니 여러분은 손으로 글을 짚으며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2020년 6월 9일 금요일. 날씨 아침에 해가 방긋, 저녁 비가 주르륵. 벌이 무서워.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우리 반 복도에서 벌을 보았다. 엄지손가락만 한 벌 한 마리가 창문 위에서 앵앵거리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벌 때문에 못 갔다. 그런데 용감한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서 나도 따라갔다. 어휴, 정말 무서웠다. 여러분, 벌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유익한 곤충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벌을 무서워하나요? 1번 문제로 내려가서 글에서 표시한 부분에 알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별표 부분 함께 다시 볼까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우리 반 복도에서 벌을 보았다. 이 부분은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 부분, 글쓴이의 상황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글쓴이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벌을 보았죠. 그것이 글쓴이의 상황이었습니다. 별표 부분은 글쓴이의 상황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벌 때문에 못 갔다. 그런데 용감한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서 나도 따라갔다. 이 부분은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 부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에 해당됩니다. 글쓴이가 친구들을 따라서 화장실에 함께 갔죠. 이것은 글쓴이의 행동에 해당됩니다. 다음 마지막이에요. 어휴, 정말 무서웠다. 이 부분은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정말 무서웠다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다음 교과서 6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말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알맞은 내용을 붙여보세요. 이 두 친구는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과서 제일 뒤에 있는 부침 4번, 부침 4번의 부침 딱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4쪽에 있는 61쪽 1의 2에 활용할 부침 딱지입니다. 를 보면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집에 가는 골목길에 무서운 개가 있어서 겨우 지나갔어. 두 번째,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어. 세 번째,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어. 네 번째, 현장 체험 학습 때 앉을 자리에 벌레가 많아서 무서웠어. 이 중에서 쉬는 시간에 봤던 벌 때문에 무서운 경험을 했던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의 이야기, 어떤 것인가요? 네, 정답은 무서운 개를 봤던 경험과 벌레 때문에 무서웠다고 한 이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이 두 개의 붙임 딱지를 떼주세요. 붙임 딱지를 떼었다면 해당 말풍선에 붙여주세요. 다음 3번입니다. 글쓴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색칠해 보세요. 글쓴이는 벌을 봐서 무서웠던 심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래 문장들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벌이 엄지손가락만 하네. 참 귀엽게 생겼다. 글쓴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벌은 무섭지 않아. 곧 밖으로 날아갈 거야. 아닙니다. 세 번째, 벌이 무서워 복도를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 맞습니다. 여기에 색칠을 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글을 읽는 올바른 태도의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첫 번째, 글쓴이의 마음은 짐작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글쓴이의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한다. 맞습니다. 글쓴이의 상황을 이해하면 글쓴이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쓴이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짐작한다. 아닙니다. 네 번째, 글쓴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맞습니다. 마지막, 글에 나와 있는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맞습니다. 정답은 총 3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다음 수업 시간에 봅시다.